한 남자의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 남자는 어머니 방을 정리하면서 다섯 개의 상자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상자 안에는 어린 시절에 그의 모습이 잠들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잘 나가던 회사를 관두고 집에 있는 물건들도 팔기 시작합니다. 자동차도 팔고 집도 팔고 결국엔 편안한 소파와 책 몇 권만이 그에게 남게 되는데요.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대 후반에 높은 지위에 올라 억대 연봉을 받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가 왜 갑자기 미니멀리스트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보나오라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책 소개를 하려고 왔어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보이시나요? 두 남자의 미니멀 라이프. 네, 제목에서도 알듯이 이 책 또한 미니멀 라이프 책 맞아요. 저자는 조슈아 필즈 밀먼, 라이언 디커디머스라는 분이 지으신 책이고요. 어떤 책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가 많이 붙어 있네요. 자, 소개해 드릴게요. 이 조슈아라는 사람은 제가 앞에서도 표현을 했지만 되게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도 되게 인정받고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되게 잘 나가는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그리고 풍요로운 인생을 보내셨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가 넓은 집에 살고 고급 자동차와 다양한 가전제품, 최신의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걸 보고 참 부러워했대요. 그리고 선망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이분은 일하는 것도 즐거워하셨어요. 근데 왜 갑자기 회사를 관두신 걸까요? 네, 그 이유는 이렇게 풍요로운 생활을 했지만 내면은 참 공허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었으며 충만감이나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고 무엇보다 자유롭지 못했다. 그건 아마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내 열정을 쫓지 않았다. 나는 사명에 따라 살지 않았다. 억대 연봉을 받았지만 연봉이 오를 때마다 빚도 늘었다. 행복을 돈으로만 사려고 애썼다. 나는 물질로 내면의 공백을 채우려 했다. 의미 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렇게 삶이 전체를 흔들리는 계기들이 이제 연거푸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일어난 일은 어머니가 암투병을 하시면서 그런 힘들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결국엔 돌아가세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또 그쯤에 또 아내와도 이게 사이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결국 이제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이르러요. 근데 내 삶의 사명이라고 여겼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나 봐요. 그래, 그 무렵부터 인생을 좀 막 살기 시작했대요. 일도 막 대충대충 하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만신창이가 돼서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안 좋은 일들이 연거푸 발생했을 때 진짜 기본 생활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생활은 한 요 정도인데 그런 일들을 막 겪을 때마다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감정이든 뭐 나의 생활이든 모든 게 이제 다 밑으로 지하로 어느 순간에 가면 동굴에 가 있고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도 그러셨나 봐요. 그런 생활을 하시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블로그 몇 군데를 이제 이분이 방문해서 글을 읽게 돼요. 어떤 내용의 글들이었냐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법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와 관점을 들려주는 글들이었대요. 근데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였대요. 물건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며 주도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그 방법을 통해 한 개인으로 성장하고 타인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기여하고 행복과 충만함과 열정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들이 살고 있는 인생이야말로 내가 바라던 인생이었다.
그래서 이분도 그런 인생에 자기도 끼어들고 싶으셨대요. 정말 이제 가짜 인생이 아닌 진짜 인생을 살고 싶으셨대요. 그 인생이란 과연 뭘까요? 네, 바로 미니멀리즘에 관한 얘기였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분들의 미니멀리즘에 관한 원칙들을 받아들여서 이제 점점점 변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좀 느꼈던 게, 이분은 돈은 많으셨잖아요. 자기 일도 열심히 하셨고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진짜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뭐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조건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참 행복하겠다, 정말 좋겠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은 공허했다. 그럴 수 있죠. 무조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 반대로 이분은 돈이 없어서 공허했지만 저는 돈이 별로 없어서 공허하거든요. 마음이 허전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 마음이, 공허하다는 마음이, 정말 그게 진짜 마음일까요?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텐데 돈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열정적으로 살지 못하고 사명감을 살지 못하고 약간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쌓여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건이 너무 많은 우리 집, 그거를 비울 생각은 하지 못했고, 제가 예전 그 영상에도 설명했듯이 물건이 많으면 정리하고 비우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 못하고,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좁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좀 더 넓은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돈이, 넓은 집으로 이사 가면 돈이 필요한데, 왜 나는 지금 돈이 없을까? 넓은 집으로 가고 싶은데, 우리 집 너무 답답해. 막 이렇게 한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쯤에서 아마 이 미니멀리즘을 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점점 자존감도 떨어지고 아이 키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막 우울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고, 원래 그전에도 먼저 좀 책을 좋아하기도 하고 했지만, 이제 약간 마음 공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책을 많이 봤어요.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느꼈거든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구나. 결국은 어떤 마음이든 간에 다 내 안에 있구나. 이런 걸 깨달았거든요. 자, 미니멀리즘이란 소중한 것에 집중하는 힘,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도구, 쓸데없는 것들에 나를 빼앗기지 않을 자유, 내 삶을 만족으로 채우는 행복이다. 네, 이렇게 핵심은, 미니멀리즘은 자유를 얻게 해주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걱정으로부터의 자유, 압박감으로부터의 자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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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말이다. 말만 들어도 자유, 자유. 너무 막 이렇게 긍정적인 단어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분처럼 회사를 간둘 필요는 없죠. 그리고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행운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거는. 그리고 사실 이분도 그렇게 싫지는 않으셨대요, 그 일이. 근데 싫지는 않지만 지금 하는 일이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지 행복감을 주는지 질문을 해보셨던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하는 일이 자기에게 행복감을 주는 일인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일에 만족하는가? 지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삶의 변화를 주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네. 여러분들은 삶을 만족하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만족하고 산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큰 행운 아닌가요? 네. 저도 불평하거나 내 삶이 싫거나 그렇진 않은데, 그렇진 않지만, 경제적으로도 힘이 들고, 아이 크면서 또, 약간 육아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거를 풀 방법이, 예전에도 책을 좋아했지만 책이다 싶어서 정말 그때 막 책을 엄청 읽었거든요. 애 자는 짬짬이 엄청 읽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니멀 라이프를 알게 됐고,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깨닫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게 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도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때로는 변화가 두렵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것보다는 변화하는 것이 더 낫다. 좀비와 함께 걷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말이다. 당신도 늦지 않았다. 달라지겠노라 결심하고 변화를 의무로 생각하고 행동으로 취하길 바란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다. 당신은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자격이 있다. 그러나 변화를 거부한다면 당신은 지금 사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것이다. 네, 마지막 말이 가슴을 이게 탁 치는데요. 네, 깨닫기만 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죠. 그분도 인생을 변화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닫고 그 변화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3가지를 실천하셨는데요. 네, 첫 번째, 인생을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두 번째, 변화를 희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만들었다. 세 번째,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다. 네, 첫 번째 결심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희망을 품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희망을 품지만 말고 내가 꼭 해야 되는 일, 뭐 의무사항 있잖아요. 자기가 꼭 살면서 해야 되는 거, 뭐 밥 먹기, 잠자기, 뭐 그런 일들 의무사항이잖아요. 밥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처럼 의무사항으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런 결심들을 행동으로 바로 옮기셨대요. 근데 변화는 하고 싶은데 상황적으로 변화가 힘든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도 한번 생각하게 되는 글이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악의 경우 싫어하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라. 어떻게 이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을까? 더 나은 답을 얻으려면 더 좋은 질문을 던져야 하는 법이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즐길 수 있는지 물어보라. 스스로 묻고 답하다 보면 더 나은 해결책을 얻을 것이다. 네, 어떤 문제든 문제 해결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했거든요.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책을 읽으며 공부하고 생각하고 내렸던 게 미니멀 라이프였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걸 계획이나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바로 옮겨보는 건 어떠실까요? 저자는 내일까지 기다리지 마라. 내일은 언제나 다음 날이다.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마라. 오늘 당장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를 구구절절 늘어놓지 마라. 우리는 할 수 있다. 누구나 피곤하고 바쁘고 힘들다. 그런 구실로 자신의 앞길을 방해하지 마라.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우리 자신뿐이다. 오늘 행동하라. 지금 당장 행동하라.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제가 꿈꾸고 바라고자 하는 삶을 이루고자 저는 이미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가 미니멀리즘을 실행하고 미니멀리스트가 되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시작했고 저자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나는 돈, 권력, 지위, 물질적 성공을 최고로 여기는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낡은 인생이여, 이젠 안녕. 이제 됐어. 나는 그만둘 거야. 네, 이렇게 표현했네요. 네, 여러분들도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